작년에 이제 유가가 거의 뭐 30, 40할 때 교수님이 한 번 튈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서 그게 지금 좀 현실로 온 것 같아요. 인플레가 뭐 안 온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신생 전기가 배터리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빠르게 석유를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마 러시아나 중동이 석유를 아마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확 끌어올려 버릴 거예요. 그 석유 가격이 미래 어떤 수요의 위축을 우려해서 한참 밑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나는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로 한번 튈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가가 한번 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그 바이든 때문에 그랬어요. 이 바이든이 좀 첫 번째 발질을 한 거죠.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중국을 너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이제 푸틴을 패러노이드, 그러니까 편집중 환자로 얘기하는데 약간 좀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쪽을 의존하는 뭐 중동, 러시아, 중국 이런 데를 빨리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아직 그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친환경의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친환경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를 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염려했던 거예요. 네.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지금 저기 했던 그 갈등이 되게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겨냥하진 않았지만 어디서든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각제도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형님으로서 좀 이렇게 물건도 많이 사주고 어떤 위치 속에서 패권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되니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한번 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비슷하게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급락이란 말 자체가 뭐 20불, 30불로 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90불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60불 근처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밴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50불, 60불 왔을 때 편하게 한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100불 근처로 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차익 실현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실수는 이제 푸틴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은 이 전 세계 인구가 이제 중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석유를 갖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구나라는 각성을 할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이제는 이 석유라는 걸 믿고 쓸 수 없다. 언제 다시 뜰지도 모르니까 빨리 친환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동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일자리를 가져오려면 결국 낮은 인건비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로보틱스를 해야 되고 공장에 로봇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 공장 그 텍사스에 왔는 거 보니까 네네. 딱 금형을 로봇이 딱 찍어내면 네네. 그냥 조립만 살짝 몇 명이 와서 하고. 네,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로봇이 다 이제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걔네 로봇이 석유를 먹습니까? 전기를 가잖아요. 근데 석유로 전기를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이나.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석유는 물가치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러면은 저는 사이버 보안 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의외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업체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맨디안트 이런 업체도 있지만 사실은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전투기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다 이거 국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전쟁이 다 사이버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버 보안 쪽에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이 국방 업체들이에요.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그럴 만한 힘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경제를 개구리 맞추시키듯이 완전히 그렇게 맞추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는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970년대 말에 그러니까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씩 올리면서 이제 인플레 잡았다, 용감하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용감한 건지 경제를 거덜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 시대에 대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지금의 어떤 인플레라는 거는 그 풀린 돈이 너무 많은 돈을 시중에 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풀어도 돌지 않았거든요. 결국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이 공급망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공급망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계속 그렇게 녹아 있을지.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 건지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좀 위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에 관심이 있지 이 소비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인플레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올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저금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돈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갈등만 조금 누그러지면 이제 인플레는 금방 다운되고 정부가 너그럽게 돈을 풀 수 있는 형편이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보자. 그럼 뭘 살 것이냐, 주식도 지금 뭘 매집해야 될 것이냐. 뭐 다 지금 말씀드렸던 뭐 초고속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소재가 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뭐 그런 쪽으로 매집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 핑계고 중국이랑 러시아 부분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인다는 거는 금리를 높이면 부자들이 왜 실용국에 투자해요? 미국도 충분히 금리가 높은데. 그러면 돈은 다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한 거는 중국, 러시아, 뭐 중동 이런 데서 일단은 한번 돈을 빼보자. 그리고 이렇게 그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 일단은 미국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거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쇼크 때문에 뭐 집권당의 어떤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지만 그 다음에 대선도 바이든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금 이 지지도라는 게 예전에 트럼프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번 미국 정부가 국민을 어차피 내가 만족시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한번 공포심을 주어서 다른 이웃 나라들은 얼마나 살기 어렵냐, 역시 미국이 낫구나라는 어떤 정치인들의 술수죠.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사실 지금 돈이 빠져나오면 그 나라 환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치 떨어지면 수입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니까 먼저 지금 타격을 데미지를 받는 게 영국 같은데 동맹국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야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의 어떤 패권이라는 것도 동맹국의 어떤 그 협조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뭐 이 정도 한번 길을 들여줬으면 이제 좀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